네, 안녕하세요. 모터레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푸조 3008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3008 중에서도 GT 모델이고요. 이 차는 1.6 엔진이 아니라 2.0L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렇게 GT 모델을 리뷰하는 이유는 푸조가 이제 변속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EAT 변속기 6단을 썼는데요. 이제는 EAT 변속기 8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을 이 3008, 5008은 마친 상태고요. 이제 시승차가 풀려서 저희가 거의 첫 번째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푸조 시트로행의 6단 변속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실정에는 잘 맞지 않았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불편을 겪으시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변속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해 봤고, 저희가 또 예전에 푸조 308을 롱텀 시승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변속기의 특징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사용법은 알고 있어서 그다음에 좀 유용하게 쓰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를 달릴 때 이 울컥거림이라든지 변속 충격,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꺼려했던 변속기긴 합니다. 이제 사실 푸조 PSA 그룹 자체도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변속기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타고 있는 3008 같은 경우는 8단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주행 질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변속기는 일본 아이신에서 공급을 받고요. 네, 아이신에는 일단 여러 종류의 8단 변속기가 있는데, 지금 푸조에 적용된 8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가로 배치 전륜구동 모델에 들어가는 변속기예요. 그래서 푸조 안에서도 3008, 5008, 308 이런 식으로 이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요. 308 모델에 가장 먼저 이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8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푸조 측에 따르면 상당히 부드럽고 신속한 변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6단 변속기를 쓸 때도 이 패들 시프트가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됐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 반응성도 좋습니다. 확실히 이 8단 변속기가 질감이 훨씬 좋습니다. 6단에 비해서요. 지금 변속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확실히 아이신이 그 렉서스, 도요타 이런 브랜드에도 변속기를 많이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렉서스, 도요타가 바라는 건 이런 뭔가 스무스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모드로 속도를 높여서 달릴 때도 굉장히 편안하네요. 확실히 승차감 측면에서는 6단 자동 변속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벽하게 다른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느낌, 주행 감각은 사실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조금 요동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 동급 세그먼트로 비교하면 티구안이라든지 볼보 XC40에 비해서 조금 리어가 너무 출렁이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확실히 티구안이나 특히 XC4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렸을 때 조금 더 도로와 밀착되는 느낌이 강한데, 이 푸조 모델은 지금 굴곡을 도로의 요철이라든지 페인 부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푸조의 설명으로는 6단에서 8단이 바뀌면서 연료 효율이 7% 정도 높아졌다고 하고요. 원래도 이 푸조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브랜드들이 작은 엔진에는 SCR 방식을, 요소수를 넣는 방식을 쓰진 않는데, 푸조는 애초부터 SCR 방식을 좀 고집을 하고 연구를 했었던 브랜드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PSA 그룹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방식을 연구했기 때문에 좀 이 방식에 자신들이 좀 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제가 정확히 그 해외 자료랑 국내에서 발표한 자료랑 조금 달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시속 20km 미만에서 이미 엔진을 이제 잠가버리는 오토 스타트 앤 스탑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은 사실 프랑스 차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이 프랑스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발레오가 이 기술을
상당히 잘 만들기 때문에 푸조도 발레오의 이런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계속 세대를 지나면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변속기가 바뀌면서 이와 함께 또 추가된 부분이 이 그립 컨트롤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가 4륜구동 모델도 아니지만 SUV임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푸조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모델에 이 그립 컨트롤을 넣고 있고요. 지금 온로드, 그리고 스노우, 이건 머드, 그리고 샌드, 그리고 ESP 오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 제어를 통해서 이제 앞바퀴의 회전수를 맞춰준다든지 슬립을 감지하고 전자장비가 개입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푸조에서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푸조에서 가장 만족감을 주는 부분은 핸들링 부분입니다. 핸들링이 좋다고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꽤 있어요. 일단 작은 스티어링 휠, 그리고 고속으로 갈수록 이 무게감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부분들도 푸조의 핸들링을 조금 더 우수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코너를 돌아 나간다든지 이런 C케인 같은 구간, 연속되는 커브를 지날 때에도 반응이 꽤 좋습니다. 지금 이 GT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배기량도 높고 힘도 최고 출력이 177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꽤 달리는 재미가 있어요. 토크를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독일보다 조금 거친 느낌은 있지만 확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면서 달릴 때는 꽤 상쾌한 주행도 가능합니다. 어라운드 뷰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약간 이 카메라의 화질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편의 장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해요. 국산차는 3008보다 작은 B 세그먼트 모델에도 핸들, 스티어링 휠 조향 시스템까지 갖춰 놓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느낌도 들지만 일단 그 안전장비에 대한 구색은 잘 갖춰 놨습니다. 네, 지금 이 3008 SUV 같은 경우는 일단 파워트레인 위주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디자인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꽤 많이 시승했었던 모델과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GT 모델이기 때문에 범퍼 하단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조금 다를 뿐이고요. 우리가 쉽게 봤던 3008과 동일합니다. 3008 디자인은 일단 푸조 308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SUV임을 좀 강조하는 여러 가지 액센트들이 있고,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우락부락해요.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헤드램프를 파놓은 이런 패널이라든지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푸조 디자인이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펜린 룩이라고 해서 좀 찢어진 눈 같기도 했었고 고양이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거보다는 조금 사납고 어떻게 보면 육중한 느낌도 들어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LED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방향지시 등도 이런 식으로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고요. 주간주행 등도 촘촘하게 LED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사실 LED가 그렇게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 때부터 푸조는 LED를 사용하면서 이 램프 기술을 조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모델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일단 기존에는 이제 19인치 휠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18인치 휠로 바뀌면서 조금 더 승차감이라든지 효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보고 있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제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실 푸조는 SUV를 만들기보다는 해치백, 그리고 외건, 미니밴 스타일의 그런 차를 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 SUV가 트렌드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예 3008 SUV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인 특징도 좀 많이 다듬어 놨습니다. 사실 이전 세대 3008을 떠올리면 정말 좀 특색도 없고 못생기고 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딱 SUV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범퍼 하단에 플라스틱을 밑바닥까지 처리를 하면서 좀 이런 역동적인 느낌을 좀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C필러의 플로팅 루프를 적용하면서 날렵함도 어느 정도 추구를 했고요. 확실히 그 프랑스 차는 좀 독특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르노도 그렇고 푸조, 시트로엔도 그렇고 다른 유럽 브랜드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디자인 언어가 있고 이런 약간 그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정말 눈에 잘 띄어요. 잘 띄고 이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이 3008에서 가장 멋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브랜드의 정체성, 뭐 고양이가, 사자가 이 발톱으로 핥힌 느낌을 딱 전달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실내도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일단은 GT 모델은 이 3008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급스러움이라든지 실내 소재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여겨볼 부분이 고급차에 주로 들어가는 이런 알칸타라 트림, 알칸타라를 시트와 도어 트림 쪽에 사용한 부분이 이제 좀 인상적이고, 이 알칸타라를 쓰게 되면 청바지라든지 옷을 입었을 때 잘 밀리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사실 이 서포트 부분이 지지를 잘 해주는 편은 아닌데, 이 알칸타라가 몸을 이제 좀 잡아주는 그런 형상이고요. 지금 이 운전석 쪽은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운전석은 전동이고 메모리 기능도 있고 마사지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무릎 부분도 이런 식으로 좀 수동이지만 뽑을 수 있고요. 이 운전석은 전동이지만 이 보조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하고요. 이 윗부분까지 다 이제 알칸타라를 쓰면서 약간 그 고급스러움을 어느 정도 추구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차가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차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많이 쓰는 거는 좋고요. 기본 베이스는 뭐 3천만 원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치장을 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이런 다른 부분들은 좀 소재감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콕핏 디자인 자체는 뭐 박수 쳐줄 만한 것 같아요. 작은 스티어링 휠이, 보통은 스티어링 휠이 이 빈 공간 사이로 계기판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이 완전히 이제 낮게 돼 있어서 스티어링 휠 너머로 이 LCD 계기판을 보게 되는고요. 이 LCD 계기판 같은 경우도 다양한 그래픽 효과를 줄 수 있고 시인성도 뛰어나고 이 그래픽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다만 이 센터 모니터의 이 안쪽 메뉴들이 차이가 갭이 좀 있죠. 갭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고칠 필요가 있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T맵을 활용하는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어요. 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이제 바로 생긴 그립 컨트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SUV임을 강조하는 모델답게 수납 공간도 충분한데요. 일단 컵홀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홈이파인 부분에는 스마트폰을 넣기도 좋고, 이 센터 콘솔도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서 물건을 수납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이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안쪽으로 깊은 구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용성을 많이 추구한 SUV고요.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 저 루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열리기도 하고 햇빛 가리개만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앉았을 때도 답답함 없이 주행을 할 수 있고요. 확실히 이름에 GT가 붙은 만큼 이런 식으로 편의 장비도 잘 갖춰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가지 상품성이 개선되고 주행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3008 SUV를 시승해 봤습니다. 일단 예전부터 굉장히 좀 저는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독창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본기와 탄탄한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SUV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GT 모델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4,900만 원대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즘 SUV가 워낙 많아지고 있고 특히 국산차들이 질 좋은 SUV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 가격이면 사실 선택의 폭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수입 SUV를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푸조 3008 SUV를 살펴보시면 분명히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만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쟁 모델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바뀐 주행 질감이라든지 소소한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3008 SUV 재밌게 시승했고요. 저는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